네, 반갑습니다. 김태리입니다. 2023년 5월 18일 지금 10시 정도 되고 있는데 조중 날씨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죠. 낮에 너무 덥고 아침 저녁은 조금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반팔도 입고 오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스로 답을 찾는 아이라는 제 신간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배움이라는 주제로 공부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 해야지, 하지만 유대인 같은 경우는 공부는 왜 해야 할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죠. 유대인 교사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에게 공부는 사탕과 같이 달콤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손가락에 꿀을 찍어 22글자의 히브리 알파벳 글자를 따라 쓰게 한 다음 손가락을 빨아먹게 한다. 또는 히브리 알파벳 모양을 본떠 만든 과자를 준비해 먹이기도 한다. 공부는 달콤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이미지를 어린 나이부터 각인시켜준다. 배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이는 국민 1%만 승자로 만드는 레드오션이 아닌 국민 100%를 모두를 인재로 만드는 블루오션 공부법이다. 이 부분이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국영수로 쭉 줄만 세우는데,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가 행복한 공부를 하다 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만일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 토라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해도 나는 거절할 것이다. 배우는 과정이 배움의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결과가 중요하니까 바삐 배우려고 하니까 그러지 않겠죠. 이에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성공하기 위해 공부한다.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자기 만족이 공부의 최종 목적지다. 그러나 유대인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맨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맨시는 존경을 받을 만한 멘토를 의미하지만 멘토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의미를 지닌다. 맨시는 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받을 만한 덕과 인격을 갖춘 사람을 지칭한다. 유대인은 사람들에게 맨시라는 말을 듣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그들에게 성공은 물질의 풍요나 권력이 아닌 인격적인 존경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없다면 성공한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이들에게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부를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 세대지만은 그런 동기부여 없이 그냥 야간 자율학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좀 안타깝죠. 탈무드에서는 사람은 자기 보존은 모든 타인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가르친다. 공부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유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역을 전파하기 위한 공부는 아무래도 지겹지 않다. 오히려 소명의식이 생겨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배움 자체를 위하여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배울 수 있는 기회만을 주신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어떤 교훈이 귀하게 생각되어 자기의 삶에 실천하기 소원하여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며 또한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글을 보면 유대인에게 배움은 출세 수단이 아닌 삶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유대인은 평생 배움을 통해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정진한다. 이것이 유대인의 학문과 배움을 기초로 하는 서비스 산업에서 유독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교사들은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1시간 적게 자고 공부하면 내 연봉과 배우자, 아파트 평수가 바뀐다라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하기도 한다. 공부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이 되는 순간 실패와 좌절은 곧 삶의 목적이라 믿었던 자신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공부의 목적이 우리나 배움이라면 내가 실패하거나 좌절한다 해도 여전히 본래 목적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이 극복의 운동력이 된다. 물론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주입식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었다. 다수가 선호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입시 성적을 높이려면 문학이나 예술보다 영어와 수학을 더 잘해야 했다. 아이들의 꿈이 무엇이든 교사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면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교육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98개의 지급이 요구하는 역량 중 84.7%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높거나 같을 것이라고 한다. 암기와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으로 양성된 인재는 더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 대학이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라고 예측했다. 지식의 반감기가 매우 짧아져서 대학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의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4.0 시대에는 인간이 해왔던 노동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도구적 기술만 가르치는 교육은 필요가 없다. 경제학자 제레미 리플키는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래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계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기획할 수 없는 더욱 창의적인 일에 몰두해야 한다. 사실 뭐 챗 GPT 완전히 화두죠. 이거 지금 아주 옛날에 예언했던 부분인데 뭐 지금 정말 그 심각하게 이제 그런 세상이 오고 있죠.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평생 공부하는 즐거움을 우리 아이들에게 일깨워줘야 한다. 그리고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지구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부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도 함께 갖게 하는 그것은 옳지 않을까. 진정한 배움이란 출세 수단이 아닌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부모님이 한번 필사해보는 코너가 이제 제 책 항상 이 단마다 챕터마다 있는데요. 아이가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가? 이거 한번 쭉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이 지금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절찬리 판매 중이시고 그래서 뭐 좀 우리가 학부모 당신 학부모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거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답을 찾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도 그런 롤모델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또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유대인처럼 유대인 부모처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중순이 지나가는 오늘 한 5월의 어느 날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김태윤이고요. 스스로 답을 찾는 아이의 지금 책 서점이나 온라인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